이제 수능 볼 날이 두 자리 숫자로 이미 접어들었죠. 이런 때일수록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해놓은 것보다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자기 확인이나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매주 수험생들과 학습 심리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성적이라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N수생이라면은 이 정도 성적이라면은 올해도 거의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후반기 수험 생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랄까? 가장 절실한 마인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하거든요. 제가 오르비 클래스에 이미 그 칼럼으로 학습 심리 칼럼을 제가 주기적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휘태거라고 하는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거든요. 라이트 헤비급 영국 복싱 선수 휘태거 선수가 은메달을 자기 주머니에 숨겨버리고 은메달을 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못 딴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그 기사하고 더불어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인데 올해 EBS 교재에도 나왔던 작품이에요.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EBS에 출제된 그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영국 복싱 선수 휘태거라는 그 실패 의식을 가진 복싱 선수 이야기하고 또 이성부의 산길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제가 쓴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후반기의 기본 마인드, 나의 정신을 잡아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요, 최대한 해야 할 양이 엄청 많이 부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대한 공부량을 막 세우고 엄청나게 압박감을 줘가면서 하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친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 정도만 하겠다. 오히려 좀 적게 세우고요. 한 두 가지만 만만하게.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또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오전이나 오후에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자기의 만족감이랄까 성취감을 많이 맛보는 게 중요하고요. 해야 할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봐도 또 할 것이 또 많아요. 원래 시험은요,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짱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미 했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세한 자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뭐 2월달 학기 초보다는 분명히 미세하나마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어요. 어떤 두 개 과목 정도에서는 미세한 백분율이나 등급면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그 확인,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복습이 있죠. 그것을 한 60% 정도 하시고 나머지 내가 이루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첨가한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끝까지 간다. 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번 제가 쓴 글을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힘도 얻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성곤이라는 이름으로 오리비 클래스에 제가 주기적으로 칼럼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문학에 대해서 출제될 작품이라든가 또는 학습 마인드에 대해서 칼럼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올렸던 글이 후반기 수험생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가, 실패한 은메달 선수 휘태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이 글의 기본적인 취지는요, 이제 두 자리 정도 남은 날의 어떤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들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뭐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다라든가,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자신감, 확신이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렇게 확신이 좀 부족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먼저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평가원 시험에 도움이 되냐, 과연 될까, 그리고 내 실력이 늘기는 한 거냐,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확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7, 8월 메데프라든가 또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시험을 잘 보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심리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런 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성찰 같은 것이 좋긴 한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자기 공부의 성과를 지나치게 무시하게 되면서 어떤 자기를 비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 패배 의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의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쏟고 이루어 놓았던 작은 성과가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지는 말자. 이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복싱 선수 휘태거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영국의 훌륭한 복싱 선수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노력도 했고 굉장히 파이팅도 좋죠. 근데 문제는 관념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은메달을 딴 게 아니라 나는 금메달을 놓친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은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2위 아닙니까? 라이트 헤비급 2위거든요. 사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은메달 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이 위대한 선수는 실패자라고 관념적으로 인식을 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이번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 그동안 열심히 했건 안 했건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휘태거라는 사람의 그런 관념적인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도 하나의 올림픽 정신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올림픽 정신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휘태거 선수가요, 쉬지 않고 계속 털어놓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내면 속사정을 하면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요런 거예요. 휘태거 선수는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어서 나 자신에게 실망했고 실패자가 된 느낌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지도 않고 주머니에 숨겨버리고 고개 팍 숙이고 완전히 인상 구기고 해서 자기 나라 영국에서 비난에 휩싸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휘태거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너무 내가 결과 중심이야.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아버리면은 이런 일도 없겠지만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욕구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휘태거 선수의 말을 들으면서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미지 두 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수능 볼 수 있는 날짜가 두 자리로 딱 접어들게 되면은 올해 수능에서 이미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스스로 실패자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수험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책감에 휘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까지 이런 점수라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든가 내가 N수 했으면 이 정도 점수로는 오르긴 올랐지만 이 정도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실패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우리가 시험 치르기 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관념 중에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통 2개 과목 정도에서 조금 상승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학습 심리 어떤 검사지를 통해서도 보면은 자신감이나 복습 정리, 오답 분석 요런 면에서도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는 이 미세한 자그마한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변화와 성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요. 안 되고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생각을 몰아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실패할 것 같다. 불안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훨씬 많고요. 나한테 잘해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다. 말하자면 내 안에는 이런 불안보다도 조금이나마 더 잘해내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요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후반기에서부터는 학습 멘탈 면에서 나 자신의 긍정적이고 작은 변화의 모습, 이제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거, 거기에도 시선을 좀 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루어야 할 것도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내가 이뤘던 것에 대한 어떤 작은 성취감, 자신감, 효능감 요게 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이뤄놨던 그 작은 성취를 확인해야만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입에 수특에 수록됐던 최인훈의 그 소설 광장 이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여기 이제 이명준이가 사랑도 잃고 남쪽 북쪽을 경험하면서 어느 곳에도 우리 인간이 거쳐야 할 어떤 사상의 광장, 이념의 광장은 허무한 것이다. 사랑마저 잃었을 때 중립국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면서 이명준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작가는 그 비판적 지식인인 이명준이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갔었던가 그걸 지금 굉장히 좋은 문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루어 놨던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 그런 관념적인 것에만 그 허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은 삶의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려야 이루어지지만 이 비중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삶의 어떤 가치라든가 성취감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이루어야 할 것, 내게 없는 것만을 너무 바랄 때는 우리 삶은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명준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썼듯이 이루어 놓은 것과 이루어야 할 것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대단히 어려운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60, 70, 50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그 선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문제를 삶의 과제로 삼았어요.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이 파괴되지 않게 하려면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 놓은 것에 더 눈길을 돌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때죠. 시험에 임박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못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너무 긴장되게 자기를 다그치지 말고 내가 이루어 놨던 것에 좀 눈을 돌려주자 이거죠.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한다 이거죠. 이제 뭐 학기 초라든가 이런 때는 이루어야 할 것을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의식 사이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휘테거라는 복싱 선수 있잖아요.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치우쳤냐면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결과에 모든 의미를 걸었던 선수인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팩트고요. 그 결과에 따라 그간의 모든 노력의 과정이 평가되는 것이 현실의 논리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뭐 위로하면서 뭐 난 괜찮아 이런 것보다도 아예 좋은 결과를 맛보는 게 가장 시원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죠. 하지만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승리하고 날마다 뭐 매 순간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경험으로 채워지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월 이후에 특히 이렇게 9월달로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다급해지고 빨리 더 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것이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내가 해놓은 게 없다. 할 거가 너무 많다. 남은 기간에 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다. 요런 감정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갈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요. 역으로 이것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잘해내고 싶은 내 안에 욕구가 있구나.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만큼 내가 잘해내고 싶은,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고 알아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심리전에서 내가 나한테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까지 내가 해놓은 게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올해 2월부터 또는 올해 2월부터 그 초반기부터 그래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뒤적거려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했구나. 그 노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복습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슬쩍이라도 그간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냥 완전히 놓지는 않았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거든요. 뭐 휘갈겨 놓은 영어 단어장이라든가 수학 풀이 노트라든가 개념 정리, 뭐 탐구 과목, 이런 공부의 흔적을 좀 확인하면서 내가 뭔가 시도하고 접근하려고 했다. 그리고 성적 면에서도 100분이나 등급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는 차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확인하면서 남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했던 거 있잖아요. 공부했던 거. 그리고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실로 보나 자연의 이치로 보나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제가 썼듯이요, 사실 고정된 내가 있다. 나는 뭐 변하지 않고 나는 완전 그대로다. 뭐 똑같다.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은 그걸 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나의 정체성이 고정돼 있다, 이런 것은요 사실 관념이고 허구고 완전 가짜,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왜냐면은 물리화학적으로 내가 고정돼 있지가 않거든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표면상으로 어제의 내가 그대로다라는 관념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이나 뇌에서 끊임없이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내가 변화가 없다라고 스스로 내가 규정을 할 때 정말 그대로 고정된 존재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결과라든가 성과, 그리고 타인의 평가, 이렇게 더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스스로에게 확인받고 힘을 얻어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피테거라는 선수나 우리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삶의 실패자라는 의식으로 괴로워했거든요. 이 인물들이 느꼈던 이 뜨거운 패배감은 어떻게 보면 그처럼 강렬한 의욕과 노력을 퍼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처절한 감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자화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네들을 단순히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휘태거 선수는 뭐 저질이다, 이명주 실패자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휘태거나 이명준의 삶의 길을 뛰어넘고 현실 속에서 내 삶을 거듭 되살리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훗날 우리가 되돌아볼 때도 그때 나는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 속에 있었지만 적어도 뜨겁고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사실 삶이란 것은 경험된 기억입니다. 그 어떤 기억을 갖느냐, 그게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그 위에 좋은 기억을 덧칠해 가면서 우리가 현재 이후의 미래의 삶을 끌고 나가는 그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과거 경험, 내가 했던 공부의 성과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기억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나쁜 기억으로 매장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삶은 대부분 경험된 기억의 힘으로 살거든요. 그 기억이 또 현재 이후의 삶을 이끌고 있고요. 자, 끝으로 입에 수특에 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시죠.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깨달음이죠. 말하자면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다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질없는 대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하찮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나는 안다.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화자는 산의 길을 가면서, 모든 산에는 작은 길들이 나 있잖아요. 오솔길, 뭐 조금 큰 길. 그 길을 걸었던 인생의 선배들이 뭐 힘없는 사람들도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 뭐 잘난 체 하는 사람들도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도 자기 삶에 부질없는 그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뭐 패배적인 의식을 가졌던, 뭐 성공한 의식을 가졌던 길자국 하나하나, 그 하찮게 보이는 길자국
그 발자국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길을 만들고 이 산길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보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마침내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야 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삶이라는 것은 하찮고 우연한 것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또 나를 이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하찮은 삶의 길을 더 존중하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시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르비 클래스에 썼던 그 칼럼 후반기 수험생활의 정신, 마인드 어떤 게 필요할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읽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휘태거 선수라든가 또 광장의 그 주인공 이명준의 그 죽음으로의 삶의 선택, 그 과정에는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찬 그 인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이 시도 참 부질없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다지고 또 길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여기에 너무 주눅이 들게 되면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에서는 했던 것에 대한, 내가 공부했던 것, 그리고 작은 성취,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요, 목표도 조금 적게 세우면서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해 나가겠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세워서 스스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충분히 맛보면서 이대로 마무리를 흔들리지 않고 해 나가야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작은 성취라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것은 내 안의 불안감이나 긴장감보다도 더 큰 것이다. 이 불안보다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욕구를 더 알아주고 더 느껴주는 게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왔듯이 남은 기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도 힘을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